당신이 매일 먹는 밥이 당신의 기억을 지우고 있다고요? 당신의 식탁, 지금도 그 위엔 따뜻한 밥 한 공기, 고소한 빵 한 조각이 놓여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공기, 그 한 조각이 당신의 혈관을, 당신의 뇌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다고요? 설마 밥이? 설마 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먹고 있는 그 익숙한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식단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당신의 심장, 그리고 당신의 노년의 삶을 다시 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밥 한 공기를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당뇨, 비만, 그리고 당신의 피곤함. 그 모든 원인이 식탁 위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있는 숟가락,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당신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하얀 빵. 그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이상의 분들이 건강검진 수치 한 줄에 놀라고 이제 운동 좀 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라면을 삶고 빵을 입에 넣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몸이 망가진 걸 알면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놓지 못할까요? 그건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과 마음에 밴 습관, 위안이 되어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음식들은 삶의 맛이자 고단한 인생의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가 우리의 혈관과 뇌, 장기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어떤 의학 다큐멘터리도 약 광고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삼촌, 고모,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을 위한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주제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 그 달콤한 위협의 실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냉장고 속 식빵을 다르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쌀밥 한 공기에도 경외감을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밥상이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면, 과자, 이 음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희다는 것. 색깔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지 색깔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공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제 탄수화물이란 곡물에서 껍질과 배아씨눈을 제거하고 속에 속살만 남겨놓은 탄수화물입니다. 쉽게 말해 쌀로 치면 백미, 밀로 치면 하얀 밀가루, 설탕으로 치면 정제된 백설탕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식이섬유 빠져나갔습니다. 비타민 B군 거기에도 없습니다. 미네랄, 항산화물질 도정 과정에서 이미 털려나갔죠. 겉보기엔 예쁘고 부드럽고 익숙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탄수화물, 우리는 이런 걸 정제 탄수화물이라 부릅니다. 왜 이런 음식을 우리는 이렇게나 많이 먹게 되었을까요? 1950, 60년대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쌀밥 대신 보리밥, 조밥, 심지어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하얀 쌀밥과 하얀 밀가루가 풍요와 근대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흰 쌀밥 먹는 집이 잘 사는 집이야.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정제된 것을 더 좋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밥상은 점점 더 하얘졌고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탁해졌습니다. 왜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한가요?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혈당이 확 올라가면 그걸 잡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지칩니다. 인슐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결국 혈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당뇨병,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기억력 저하, 치매, 실제 수치로 보는 위험성.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2형 당뇨병 발병 확률이 3배 높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은 대장암 위험을 30% 이상 증가시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인지 저하 속도가 1.5배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다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처럼 무심코 먹는 그 정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쌀밥 한 공기, 식빵 한 조각. 한 입 베어 물고 씹는 그 순간 입속의 효소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전분을 빠르게 당으로 분해하죠. 정제 탄수화물은 이미 가공 과정을 거치며 섬유질과 구조가 거의 사라졌기에 그만큼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빠릅니다. 씹을수록 느껴지는 은근한 단맛. 그건 이미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그 당분은 위장을 거쳐 소장에 도달하고 거기서부터는 정말 쏟아지듯 혈액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혈당은 순식간에 상승합니다. 이걸 감지한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혈당을 잡아라. 지금 당장. 그 인슐린은 혈액 속 당분을 간과 근육, 그리고 지방세포로 분산시키죠. 하지만 우리 몸이 그 많은 포도당을 모두 쓸 수는 없습니다. 당장의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들은 결국 중성지방으로 전환돼 간에 쌓이고 복부에 저장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조금씩 나오고 검진 수치는 미묘하게 올라가며 몸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은 금세 또 급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피로감, 졸림, 기분 저하, 집중력 저하가 찾아오죠. 그리고 다시 달달한 게 당깁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몸이 반복적으로 겪는 혈당 롤러코스터이고 점점 더 자극적인 단맛을 원하게 되는 생화학적 중독의 시작입니다. 특히 뇌에서는 이 당분이 쾌감으로 기억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 잠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달콤한 거 하나 먹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고 곧장 다음 갈망을 부릅니다. 이 중독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확실히 진행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혈관을 자극하고 췌장을 지치게 만들며 뇌의 인지 기능까지 서서히 흐려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작용은 어제, 오늘, 내일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야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하다는 말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닌 몸속에서 벌어지는 사실 그대로의 반응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입에 넣는 건 평범한 음식일지 몰라도
몸속에 들어간 순간 그건 의학적 반응이 되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작은 변수가 됩니다. 이제 그 변수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미, 귀리, 통밀, 고구마처럼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도 많고 흡수도 천천히 되어 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탄수화물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2세의 김진수 씨. 말수가 적고 한평생 가정을 책임지며 조용히 살아온 분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은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봤다는 게 자랑이자 걱정거리였죠. 아침이면 하얀 쌀밥에 달걀 프라이, 점심은 시장 국수 한 그릇, 저녁은 편의점 김밥이나 라면. 그에게 식사는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입에 익은 맛, 배를 채우는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수치가 이상합니다라는 한마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표에 찍힌 숫자. 당화혈색소 8.1. 혈당 수치를 몇 달간 평균 낸 수치입니다. 정상은 5.6이야. 7.0이 넘으면 당뇨병 확진입니다.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합병증 시작됐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는 얼굴이 하얘졌고 김진수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뭐.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우리 모두가 하는 그 말. 시작을 미루는 작은 변명. 하지만 문제는 그 오늘만이 10일, 한 달, 세 달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가족의 개입.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릴 때 기억나세요? 밥값 아끼시려고 본인은 컵라면 드셨던 거. 이젠 저희가 아버지 건강 좀 챙기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그날 밤 김진수 씨는 식탁 위 흰쌀밥을 바라보다 말없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밥맛보다 산맛이 먼저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단, 삶을 바꾸다. 처음엔 어렵고 서운했습니다. 하얀 쌀밥 대신 잡곡밥, 부드러운 식빵 대신 통밀빵, 라면 대신 삶은 고구마와 삶은 달걀. 입이 심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이 쉽게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달랐습니다. 3개월 후 체중 6.8kg 감소, 당화혈색소 8.1에서 6.0, 혈압, 콜레스테롤 정상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니, 이 나이에도 내가 나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엔 밥이 삶의 낙이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낙입니다. 밥맛을 줄이니 삶의 맛이 돌아왔어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를 푸짐하게 했는데도 디저트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 빵이나 떡을 먹고 나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 그 느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뇌 자극 효과, 중독의 시작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특히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음식은 뇌에 들어가면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 분비되는 물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도파민의 작용이 너무 강렬하고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뇌는 점점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단맛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밥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무언가 자극적인 것이 계속 당기게 됩니다. 마치 담배, 커피, 술처럼 정제 탄수화물도 그렇게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중년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정제 탄수화물 섭취와 인지력의 상관관계를 5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기억력 저하, 단기 집중력 감소, 언어 능력 저하가 두드러졌고 심지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MRI 촬영 결과 이들의 뇌 해마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가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세포는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은 이 속도를 더 앞당깁니다. 게다가 시니어는 젊은이보다 혈당 조절 능력, 인슐린 반응, 대사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크고 더 오래 갑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 떠오르지 않고 예전엔 관심 있던 책이나 뉴스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정제 탄수화물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중독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습관이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1. 3일간 정제 탄수화물제로 도전하기. 삶은 고구마, 현미밥,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간단히 실험해 보세요. 놀랍게도 72시간만 지나도 단맛에 대한 갈망이 확 줄어듭니다. 2. 먹기 전 기록 습관. 간식을 먹기 전 10초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는가? 아니면 심심해서 습관처럼 먹는가? 3. 뇌가 좋아하는 대안 찾기. 음악 감상, 산책, 간단한 퍼즐 등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병행해 보세요. 당신의 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혈당을 뒤흔들고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혈관과 장기를 천천히 손상시키는 그 작용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 단지 겁을 주는 정보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방법과 실천 가능한 지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밥상 위에 있죠. 1. 밥,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한국인의 주식은 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은 반드시 밥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가 좋다는 말을 듣고 갑작스럽게 백미를 끊고 현미로만 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현미밥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섞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미 70%에 현미 30% 또는 백미와 귀리, 찰보리 등을 함께 섞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혼합 비율은 점차 조절하면서 입맛에 맞는 구성을 찾아가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불리는 시간입니다. 잡곡은 최소 1시간 이상 불려야 하고 전기밥솥의 잡곡 모드를 활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맛도 중요합니다. 밥은 하루 3번,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먹는 밥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맛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빵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먹을까? 바쁜 아침 식욕이 없을 때 외출 전에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빵을 끼니 대용으로 활용합니다.
그 습관을 바로 끊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흰 식빵, 단팥빵, 크림빵처럼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지방이 섞인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빵을 선택하세요. 구입할 때는 포장지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통밀 함유라는 문구보다는 통밀 비율이 80% 이상인지 정제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빵에 발라 먹는 잼이나 버터 대신 삶은 계란, 무가당 땅콩버터, 아보카도 등을 곁들이면 포만감은 늘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빵을 먹을 땐 두껍고 넓은 두 장보다는 얇은 한 장의 단백질을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3.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진다. 같은 밥, 같은 반찬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우리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포만감을 늘리고 위장의 준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당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식사 시간 자체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위는 채워졌지만 뇌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아직 받지 못합니다. 하루 식사는 15분 이상, 한 입에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4. 간식은 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려다 보면 가장 큰 유혹은 간식입니다. 빵, 떡, 과자, 믹스커피. 달콤한 위안이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엔 혈당 롤러코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기보다 대체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 것이 먹고 싶을 땐 70% 이상 다크 초콜릿이나 대추 말랭이를, 빵이 당길 땐 삶은 고구마나 플레인 요거트, 구운 견과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믹스커피가 습관이셨다면 블랙커피에 우유 한 스푼, 아니면 무설탕 대추차 같은 따뜻한 음료로 바꿔보세요. 이런 대체 간식은 단맛의 갈망을 억누르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왜 먹는가를 인식하는 연습?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보다 왜 먹고 있느냐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심심해서 먹는 건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우리는 때때로 감정을 음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슬플 때 과자를 찾고, 외로울 때 단 걸 찾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일시적인 마취일 뿐입니다. 식사 일지를 간단하게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 시간,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함께 기록해 보세요. 몇 번만 써봐도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음식과 나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6. 결론 작지만 정확한 실천이 건강을 만든다. 건강한 식사는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리 한 숟가락을 더 넣고 채소를 먼저 먹고 커피 믹스를 하루에 한 잔 줄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완벽한 식단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식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 변화가 당신의 내일, 그리고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서도 신경가소성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에너지와 선명한 사고력을 되찾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기억하며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하얀 쌀밥, 흰 국수, 가래떡, 백설기, 밀가루 부침개, 설탕 듬뿍한 수정과 거기다가 식사 후엔 하얀 단팥빵이나 찹쌀떡, 커피 믹스까지. 그야말로 하얀색 음식의 퍼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희고 부드러운 음식을 즐기게 된 걸까요? 그 시절 하얀 음식은 사치품이었습니다. 1950, 60년대 전쟁 직후의 한국. 먹을 게 귀했던 시절 쌀은 귀했고 밀가루는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조밥, 고구마, 감자, 심지어 초금목피로 연명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 하얀 쌀밥에 고기 한 점 얹어 먹는 걸 인생 최고의 호사라고 여겼습니다.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도 좀 잘 먹어보자. 애들은 고생 안 시킬 거야.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죠. 하얀 쌀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성공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상징하는 음식이 된 겁니다. 쌀밥의 정체가 바뀌기 시작하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음식으로 여겨졌던 하얀 쌀밥이 이제는 영양이 빈약한 정제 탄수화물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를 살렸던 음식이 지금은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의 90%,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특히 도정된 쌀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병과 비만에 취약한 구조를 만듭니다. 즉, 밥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먹는 방식이 문제인 거죠. 전통의 이름으로 포장된 달콤한 위협, 떡국, 송편, 가래떡, 약식. 이 모든 음식들은 정월대보름, 추석, 설날 같은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전통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전통이 건강한 음식이 아닌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한 디저트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공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쌀을 절구에 찍고 자연 발효를 거쳐 만들었던 떡. 지금은 대부분 기계로 찍고 정제 설탕과 식용유가 들어갑니다. 방부제, 착색료까지 더해지면 그건 전통 음식이라기보다 가공 간식이죠. 식탁 위의 문화전쟁.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꼭 건강에 좋다는 뜻일까? 하얀 밥을 먹을 때마다 예전엔 못 먹었지라는 생각 대신 지금은 뭘 먹어야 건강할까?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전통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먹는다면 그 전통이 장수의 전통이 될지 병의 씨앗이 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되 방식은 바꾸자. 1. 백미 대신 혼합곡 쌀밥, 현미, 귀리, 수수, 율무 등을 섞어 전통 속 영양 되살리기. 2. 설탕 대신 조청이나 대추즙. 옛 조상들은 이미 천연 단맛을 잘 활용했습니다. 3. 떡도 작게, 적게, 가끔. 한 번에 많이 먹는 떡은 소화도 어렵고 혈당도 급상승합니다. 명절 외에는 특별한 날에 간식으로만 즐기세요.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건강한 밥상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첫 세대가 되어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문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혜로운 식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에 갑작스럽게 식단을 확 바꾸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고 실천 가능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실천 팁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흰쌀밥을 완전히 끊지 마세요. 섞으세요. 갑자기 백미를 없애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50대 50 전략을 써보세요. 흰쌀 50%, 현미나 귀리 50%를 섞어 밥을 지으면 익숙한 맛은 유지하면서도 영양소는 2배로 늘어납니다. 차련미를 사용하면 부드러워져 어르신들 입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2.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정제 탄수화물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먹게 됩니다. 그 결과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죠.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포만감은 커지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며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3.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바나나 한 조각. 간식이 당긴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세요. 바삭한 것이 먹고 싶을 땐 견과류나 구운 병아리콩, 단맛이 당길 땐 바나나 반 개나 삶은 고구마 한 토막, 포만감을 원할 땐 삶은 계란이나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해보세요. 단, 자연식이라고 해도 양 조절은 꼭 필요합니다. 4. 하루 물 6잔에서 8잔은 꼭 챙기세요. 혈당이 높을수록 몸은 수분을 소변으로 많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탈수, 두통, 피로감이 생기기 쉬운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안정, 노폐물 배출,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맹물이 힘들다면 레몬을 띄운 물이나 무가당 보리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5. 밥상에 색깔을 입히세요. 하얀 음식 위주의 식단은 영양이 단조롭고 식욕도 자극하기 쉽습니다. 식탁에 다양한 색깔을 올려보세요. 색이 선명한 식품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녹색 채소, 주황색 당근, 빨간 토마토, 보랏빛 가지 등 이른바 무지개 밥상을 실천하면 영양은 물론 식사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6.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나 대추차. 믹스커피는 맛은 좋지만 설탕, 크리머, 시럽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 2스푼에서 3스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2잔만 마셔도 밥 반 공기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이죠.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 한 스푼을 넣거나 무설탕 대추차, 생강차, 직접 달인 보리차 등으로 바꿔보세요. 7. 외식은 피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외식을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고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먼저 먹고 면보다는 비빔밥, 된장찌개, 생선구이처럼 구성된 메뉴를 고르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잔, 샐러드 한 접시로 속을 먼저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바꾸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외로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면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가족끼리 잡곡밥을 함께 먹기 시작하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식단을 인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건강 밥상 데이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혼자서는 작고 불편했던 변화도 함께라면 자연스럽고 즐겁게 익혀집니다. 9. 식욕보다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자주 입이 심심해서 뭔가를 먹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료함, 외로움, 스트레스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식사 일지에 음식뿐 아니라 그때의 감정도 함께 적어보세요. 오늘은 속상해서 빵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감정과 식욕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10.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라면 먹었다고, 과자 한 봉지를 먹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완벽한 식단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번 주에 잘 못했어도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밥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시작은 오늘 저녁 한 끼일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우리가 견뎌온 삶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해준 익숙한 밥상에 대해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하얀 쌀밥, 부드러운 식빵, 달콤한 과자. 이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겐 추억이자 정서의 일부였습니다. 아이 키우던 시절, 식탁에 앉아 가족과 나누던 밥, 야근 끝에 홀로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의 위로, 손주에게 주고 싶은 바삭한 과자의 기쁨.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익숙함을 놓는다는 건 단지 입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한 조각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당신을 천천히 병들게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뇌는, 당신의 장기는 조용히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기억이 깜빡깜빡하지?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그 해답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얀 밥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거창한 선언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식사에 귀리 한 숟가락을 더 넣는 일, 커피 믹스 대신 생강차를 끓여 마시는 일,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을 고르는 일,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당긴다는 걸 인식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그리고 당신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내 나이에 뭘, 이미 늦었지. 그런 생각, 이제 그만 두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예전의 속담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재편집이 가능합니다. 건강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바꾸어 보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당신은 오늘 저녁 뭐를 드실 예정인가요? 그 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뇌를,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밥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밥상 차리는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힘입니다. 더 많은 분들과 건강한 인생 리스타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